이런 이제 좋은 말들이 아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오래 살아서 뭐해? 아 일찍 죽어야지. 보통 그렇게 노인분들이 얘기하는데 노인 양반들 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도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아이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견TV의 진행을 맡고 있는 박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스님께서 저에게 주실 말씀의 제목은 말로 재앙을 만드는 사람들, 이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님 요즘 요즘 보면 아주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네, 모 정당에서는 이 말을 통해서 거의 분당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떤 품격을 가지고 어떤 말을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인의 그 선호도가 달라질 정도로 이 말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다. 그런데 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을 받는 요즘이거든요, 스님. 그래서 요즘에 그때 정치권에 관련된 그런 데 잠깐 스님께서 효과적인 조언을 한 말씀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말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이나 정치권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 철학이 분명해서 책임지는 말, 그리고 이익되는 말, 중생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참으로 삶에 이제 활력이 되고 이런 정책과 말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 미워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갖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잘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해서 좀 더 큰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평을 마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그렇죠. 좀 곤란한 점이 있잖아요. 좀 조심스럽죠. 사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잘 들으셨죠? 자, 제가 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말에 대한 격언이나 속담이 굉장히 많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기 말에 대한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말이 화를 부른다. 말이 씨가 된다.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들이 동서고금 막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스님 왜 이렇게 말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말을 말을 잘하면은 보배가 세 마리고 말을 잘못하면 뺨이 석대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할 때 관상이나 몸상을 제일 먼저 보잖아요. 나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 몸이 키가 적고 크고 또 차이가 있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말투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고 그 사람의 습관이고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전부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자비스럽게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면 주위 환경을 아주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칠고 부정적인 말, 또 이런 말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한테 상처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의 과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의 뜻과 의미를 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물어올 때 하는 것입니다. 묻지 않아도 이제 의심을 하거나 궁금해할 때 내가 알아서 궁금증을 이렇게 풀어줄 때 또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허용되어 있을 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또 뭐 이제 그 말하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말의 공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간섭을 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들고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있건 둘이 있건 뭐 이게 뭐 궁시렁궁시렁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말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이제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우리가 그 사적인 모임이나 이런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뭐 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관계에서 보면 사소한 걸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이 대화의 기술이라든지 있습니다.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왜 있죠, 스님? 예. 스님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주십시오. 예.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그 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말로 이렇게 흔적을 남기게 되면은 그 사람 정말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면은 이건 바로 당신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환경에 맞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모임에 그 모임의 성격에 맞게. 예, 맞습니다. 네, 그 자리에 맞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이를 만날 때는 어린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 똑똑하다. 뭐 씩씩하게 커라.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라. 차 조심해라. 뭐 이런 말들은 어린이들한테 아주 유용한 말입니다. 그런데 너 왜 이렇게 그 못생겼나? 뭐 옷이 뭐 이렇게 있는 그 폼이 왜 그렇나? 불량하나? 네 아버지가 그 부모는 뭐 하시고? 뭐 이런 그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을 만날 때는 누구나 다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산다고 하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저 이제 그 끝이 보이는 그런 자락에 사는 노인을 만날 때는 이제 장애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 몇 달 전에 볼 때는 괜찮더니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늙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이 몸도 불편하신데 뭐 나다니고 이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눈치 없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무시하는 마음이 이제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은 건강하세요. 이러고 뭐니 해도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장수하세요. 뭐 이제 오래오래 사세요. 뭐 이런 이제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오래 살아서 뭐해? 일찍 죽어야지. 네, 보통 그렇게 노인분들이 얘기하는데. 노인 양반들 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도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환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문병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는 환자들 앞에서 자기 건강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파 있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문할 때 좀 빨리 쾌차하세요. 뭐 좋아질 겁니다. 이런 초라는 말들이 참 말한데 거기다 대고 뭐 이번 기회에 좀 살 좀 빼세요 하면서 이제 뭐 배를 이렇게 두드린다든가 뭐 등어리를 두드린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사고나 이게 방식으로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한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도 그래서 한 5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 이문을 가가지고 이제 상대가 입원했는데 상당히 뚱뚱하거든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뚱뚱하니까 이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하면서 이제 배를 두드리면서 나까지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뭐 지금 그것이 빌미가 돼서 지금까지도 이제 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스님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는 거짓말이라는 게 대화의 기술에 하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환경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면은 좋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0%를 들으세요. 모임이나 이런 데 갔고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는 그 20%를 자기가 하는 건데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대화 중에서도 부정적인 말, 남을 무시하는 말, 그리고 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이게 끼어든다 이 말이에요. 남이 말하는 거 참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뭐 자기 생각이 어떠느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남의 신체 약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스님 배 만지고 뭐 이런 거 살 좀 빼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얼굴에 중국기가 많습니다. 뭐 이런다든가 뭐 키가 적다든가 뭐 신체적인 단점을 가지고 특히 장애를 입는 사람한테는 지금 키가 안 들립니까? 이런 소리도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이제 이런 말을 한다든가 반말을 한다든가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말, 긍정적인 말, 부드러운 말, 축원하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표정이 좋아져요. 아, 너무 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말을 했을 때는 사람이 찬상이 남습니다.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매력이라는 건데 여러분 슬쩍 지나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이 말이 80%를 차지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공감이 잘 되는 그런 말씀을 스님께서 지금 해주셨습니다. 상대가 기분 좋은 얘기는 약간의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예. 당신 이쁘네요. 안 이뻐도 이쁘네요. 잘생겼네요. 건강해 보입니다. 젊어 보입니다. 이런 얘기 등등 그런 대화의 기술을 여러분께서 발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처님 말씀 중에 나오는 언어에 관련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망어라는 말이 있고요. 양설이라는 말씀이 있고 기어, 또 악구, 또 이런 등등 말에 관련된 단어가 좀 많아요. 스님. 예. 그 말씀의 좀 뜻을 좀 풀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이제 말하는 언어 습관입니다. 진짜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속임에 넘어가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이제 속임을 당하는 것이 이제 망하고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만 하지 않고 살아도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빌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안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배우고 경험돼지고 남의 지식을 얻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아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제 그걸 자기 것인 것 마냥 내세우면서 안처를 하고 이게 유식한 척하고 또 무식하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경향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 안다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전부 남의 것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에 속하는 것입니다. 과거 경력이나 뭐 자기 자랑 이런 것은 부풀리기 일쑤고 좋은 일은 요만큼 해놓고 이렇게 크게 침소봉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설은 이중성입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나한테는 저 사람 흉을 보고 저 사람한테는 내 흉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 저 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인데 이런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 참 야비하다고 여러분들 양다리 걸친 그런 경우죠. 그렇습니다. 양다리를 걸친다. 인간성이 좀 야비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 지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어라는 얘기는 아부하는 말이고 이제 꾸미는 말인데 반려말입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좀 지저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세력 있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매끄럽게 얘기를 하는데 아첨꾼들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이 악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기려고 하고 큰 소리로 폭언하고 싸울 때 주로 쓰는 말인데요. 내가 더 그 사람을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더 크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또 이렇게 평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예. 꽉 찬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얘기들 우리가 옛날부터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자기가 갖고 있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큰 소리로 내뱉는 것입니다. 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이것이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가지 말을 분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모자란 사람이에요. 마음이 허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참으로 말을 잘 못해서 미리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가 이제 미리 해가지고 말빛을 많이 줬습니다. 또 이제 나중에 할 말이 있고 이제 중간에 할 말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발목을 잡아서 조금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 같습니다. 말을 참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상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스님 오늘 그 말에 대해서 지금 거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스님의 그 좀 결론 삼아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나쁜 말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인 것이 또 부족해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치사하고 부정적인 언어는 반드시 정하고 연결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어도 습관이거든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되니 여러분 그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쳐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치는 것으로 자기의 수행을 삼게 되면은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여기 이대로 당신은 청정법신 바로 깨끗한 부처의 성품을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결론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청정한 정멸의 법신의 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연기가 된 존재요. 내 몸과 마음은 그대로 인연 따라서 나타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멸의 자리요, 공상의 자리입니다. 실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국 밖의 인연으로 내가 살려진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시면은 고맙다, 감사하다, 그대 덕이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디 여기서 그칩니까? 이제 해양을 합니다. 난 반드시 상대에게 건강하세요, 성취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래서 이심전심의 언어입니다. 내가 그 어느 보살과 대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해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일러를 떼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겠습니까? 저 햇님이나 되니까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곡식을 익게 하고 이제 과일을 익게 해서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햇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언어 습관이 바로 내 그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소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소통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습관적으로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내가 헛생각했구나 하고 이렇게 딱 결론을 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바로 부처님께 바쳐버리면 돼요. 기불양교전 감사합니다 하면은
바로 헛생각하는 것이 부처님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이 할구가 돼서 여러분들 생활을 바꿀 것입니다. 네, 오늘 스님 말씀을 통해서 말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영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침묵은 금입니다. 하지만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잘못된 말은 차라리 침묵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들 한마디라도 좋은 말씀 하시고 한마디라도 상대에게 이득이 되는 말씀을 오늘 또 하시면서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